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반도체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K칩스법입니다. 이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여기서 K칩스법이라는 것은 반도체와 관련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각 5%포인트씩 더 올려 잡히게 됐는데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5%였거든요. 이것이 20%로,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5%였는데 이것이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속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미래형 운송수단이 이제는 국가 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시설 투자에도 당연히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겠죠.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R&D 시설 투자가 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된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원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5%,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폭 상향 조정돼서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30%까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시에 20조 원을 들여서 차세대 R&D 단지를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조 원의 1%에 해당하는 돈은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으로요. 그래서 2천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1%에서 20%까지 상향 조정이 되게 된다면 20조 원의 20%인 바로 4조 원까지 큰 폭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는 5년 정도 연장이 돼서 2029년 말까지이고요. 그리고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7년 연장해서 2031년 말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드렸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게 된다면 세액공제율은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적용 기한 역시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 그리고 R&D 역시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전반 강세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낸드 관련 종목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낸드 플래시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겪을 것이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샌디스크 등 이런 제조업체들이 낸드 감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르면 2분기부터 이 떨어졌었던 낸드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도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됐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생산될 배터리일까? 미국의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생산될 배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매하기로 합의한 규모는 1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 2조 1,600억 원 가량이라는 점 체크. 자, 그러면 이 과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이 함께 손을 잡고 미시간주 랜싱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전부 다 혹은 일부 정도를 이 GM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최근에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랜싱 공장에 원래 본인들이 투자했었던 10억 달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공장을 단독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판매해야 할 곳 역시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요타가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GM과의 계약 종료로 생겼었던 이 공장 가동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도요타가 구매한 배터리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도요타가 구매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카에 탑재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을 보다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보다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곧 가동을 시작할 공장 생산 물량 일부를 AI 데이터 센터 호장으로 좀 커지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ESS 용도로 판매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함께 꺼내놓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LNG 수출 허가를 승인을 했죠. 그러면서 LNG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만의 야사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30척 규모의 발주 계획까지 밝혔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주를 받아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한껏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HD현대 미포,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액침 냉각 시스템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일단 들어왔죠. 이 데이터 센터 규모 살펴봤더니 3기가와트였고요. 최대 50조 원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GST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 25%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에게 우리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라면서 조였었던 구피를 좀 푸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1%대 강한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